푸틴은 나토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러시아가 서유럽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한 이후 푸틴은 이제 큰 선을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항공모함을 노리며 경멸을 드러냈지만 이후 일어난 일로 모스크바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들통이 났고 실패로 끝난 공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크렘린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러시아 선박이 스웨덴 말모의 항구에 있는 매우 특정한 목표물에 접근하던 중 드론이 선박에서 이륙했습니다. 목표물은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으로 현재 나토 작전으로 스웨덴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은 항공모함을 향해 접근했고 나토는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에 따르면 문제의 러시아 선박은 지고브스크라는 이름의 함정으로 러시아 발트 함대 소속이며 한동안 말모의 항구 인근 발트해 일대를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지고브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타파급 순찰함 중 하나인 레포를 발트해를 항해하는 지고브스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이 상황을 예측했으며 푸틴은 첩보선이 영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난 일은 스웨덴이 러시아의 드론 발사를 지켜봤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샤를 드골 공격의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으며 러시아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공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도할 것입니다.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은 러시아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의 실패로 끝난 굴욕적인 드론 공격을 명령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프랑스가 최대 40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진 점을 질투하는 듯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수십 년간의 실패 끝에 결국 2025년에 유일한 항공모함을 퇴역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 항공모함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그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의미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러시아가 자신의 흔적을 제대로 감추지 못한 완전한 실패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적발됐고 스웨덴의 대응은 푸틴과 측근들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웨덴군은 러시아 드론이 샤를 드골함에 접근하기 전에 이미 요격했습니다. 드론은 해안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스웨덴이나 나토 전투기가 아니라 전파 방해 작전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드론의 최종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지고프스크로 돌아가도록 강제로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묘에서 몇 마일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프랑스 항공모함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거나 감시를 하려다가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한 시도라는 점입니다. BBC도 러시아의 실패한 공격에 대해 보도했으며 여러 주요 인물들이 러시아의 드론 침입을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은 공격 당시 샤를 드골함에 있던 프랑스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가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정말로 러시아가 연루되어 있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장관은 말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에 함께 탑승해 있던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센은 이번 사건 전체가 심각하지만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며 러시아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누가 공격의 배후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테센 총리는 이는 러시아식 행동 방식이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식 행동 방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가 샤를 드골함을 겨냥한 것은 전략적 신호지만 드론이 약 1마일 이동 후 교란되어 사라진 점은 러시아의 최신 하이브리드 전술이 과장됐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나토가 러시아가 지난 몇천 년 동안 해온 일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적어도 스웨덴은 러시아의 드론을 즉각 멈출 수 있는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샤를 드골함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스웨덴이 러시아 드론 요격에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승선자들은 사건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 아까 크렘린이 방금 저지른 일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글쎄요, 우리가 바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바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2월 27일 모스크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은 러시아가 샤를 드골함에 드론을 발사했다는 스웨덴의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푸틴의 가장 아끼는 나팔수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스웨덴의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일축했고 러시아는 드론 사건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이지 드미트리, 스웨덴 순찰정 승무원이 러시아 선박에서 드론이 발사되는 걸 직접 본 대담한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더 할 말이 있겠어? 크렘린은 드론을 보낼 명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를 지목하면서도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군 대변인 중 한 명은 스웨덴 해군의 한 함정이 오레순 해협에서 해상 순찰 중에 수상한 드론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군은 의심되는 드론을 교란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드론과의 접촉이 끊겼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전달된 직설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푸틴에게 그의 위협 전술이 시도되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를 드고람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 스웨덴은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해 틸트레두스 베로르드닝엔, 틸트레둣 베로닝엔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외국 선박이 스웨덴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스웨덴 법입니다. 스웨덴은 러시아 대응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드론이 무력화되어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 정찰선이 더 공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월 17일 샤를 드고람에 대한 공격이 있기 약 일주일 전쯤 스웨덴 군사정보국장 토마스 닐손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 캠페인을 강화하는 모습을 스웨덴이 관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닐손은 러시아가 역량을 계속 키우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엔 고도화된 사보타주로 불리는 암살 음모, 방화, 핵심 인프라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즉, 러시아의 샤를 드고람 대상 대담한 시도는 스웨덴 군사정보국에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고 지골레브스크가 발트해를 배회할 때 순찰정이 미리 배치돼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스웨덴은 러시아의 공격을 너무나 신속하게 차단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닐손의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김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 보내려 한 시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행동과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이를 언급합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이 애초에 왜 스웨덴에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항공모함이 말모의 항구에 있는 것은 아마도 나토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맞는 추측입니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작전에 참여 중입니다. 물론 나토가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스웨덴과 그 주변에서 라파예트 26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골레프스크가 활동하는 발트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포함한 이번 전체 임무는 나토가 해저 케이블에 가해지는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국적 훈련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러시아가 벌이는 하이브리드 캠페인의 일부는 중요한 통신 케이블 위치를 파악하려 스파이 선박을 보내고 경우에 따라 절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핀란드는 케이블 절단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 선박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라파예트 26 임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케이블 외에도 미국 해군연구소는 라파예트 26이 추가 지원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방위 및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프랑스와 나토 동맹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유럽의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라파예트 26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스웨덴을 방문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푸틴은 샤를 드골이 스웨덴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힘 과시를 마주하며 이는 러시아가 유럽 나토를 교란하려 사용한 하이브리드 전술과 국경 침범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첩보선을 보내고 그 배에서 드론을 띄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교묘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즉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함정과 드론 모두 발견되어 조치가 취해졌고 러시아는 라파예트 26 훈련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토가 러시아에 보여주는 힘 과시 전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2월 26일 이후 체면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일이 앞으로 닥칠 일과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앞선 언급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최소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 일은 텔레그래프가 러시아가 폴란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민들을 유럽 국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로 그 주에 일어났습니다. 이 터널들은 이미 약 200명의 이주민들, 이 EU 영토로 넘어가는데 이용되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자들은 터널이 중동 전문가들에 의해 건설됐으며 러시아가 이주를 무기로 유럽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2025년 11월 기사에서 러시아의 계획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절박한 이주민들을 EU 국가들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크렘린은 그 나라들이 타인의 필요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이주민들 자신이 공격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푸틴의 졸개들이며 푸틴이 러시아의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은 EU와 나토 회원국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고안된 전술을 통해 사용되지만 여전히 재래식 전쟁의 임계점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러시아 선전 전략입니다. 이것은 샤를 드골 공격 등으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보여줍니다. 2월 20일 더 레코드의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보기관도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을 얼마나 많이 고조시키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드론과 이주민 외에도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스파이 활동, 사보타주, 그리고 은밀한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 푸틴이 러시아식 유럽 구상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소련이 전성기였던 시절과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더 레코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유럽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네덜란드 정보기관이 말하는 타락한 서방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독특한 러시아 연방이라고 칭한다고 지적합니다. 맞아요. 오직 생존만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잔혹한 수년간의 전쟁을 시작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존 본능의 작동 방식입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더 약하다고 여기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존속을 이어가려 합니다. 농담은 접어두고 러시아가 자국의 행동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건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이런 논리를 이용해 나토, 유럽연합,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옛 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있어 우려스러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푸틴이 단순한 정보교육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미 격화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샤를 드골함에 드론을 발사한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러시아의 독특한 드론 공격 방식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자국 어디서든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임무의 배를 발트해로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는 러시아의 드론이 스웨덴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라니와 같은 드론은 1800에서 2500km, 즉 약 1120에서 1550마일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내 적절한 위치에서 발사된다면 스웨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답은 러시아가 선박에서 발사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이는 서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전에도 사용했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러시아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림자 선단 선박이 아니라 자국군 해군에 소속된 정찰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과거 그림자 선단 선박으로 하던 일을 현재 정찰선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유럽 도시 영공으로 보내는 드론의 발사 및 통제 지점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디언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유조선을 전쟁 자금뿐 아니라 정찰과 파괴 활동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목격한 것은 달랐습니다. BBC와 탱커 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을 통해 이미 약 1468척에 달하는 방대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규 해군 전력을 투입했다면 2월 26일 샤를 드골함 공격의 굴욕은 더 커집니다. 첩보함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들이 몇 달간 했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서 민간 선박이 아닌 군함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그레이존을 벗어나려는 듯합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가 샤를 드골함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정찰선을 사용했다는 점은 러시아가 전쟁 임계치 이하의 전술에서 벗어나 훨씬 더 재래식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전술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계획의 일부입니다. 벨퍼 센터 2월 5일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그레이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 나토의 북동쪽 측면에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침공에서 러시아는 나토의 북동쪽 측면에 있는 국경 지역을 기습 공격으로 점령하려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이 대응을 조직하려고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점령한 국경 지역을 요새화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나토와 유럽의 미래에 있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항공모함을 노린 드론이 교란되어 실패한 것은 러시아의 실패입니다.
푸틴에게 굴욕적이지만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은 분명합니다. 벨퍼 센터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하이브리드 캠페인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위협과 하이브리드 공격에 더욱 직접 나설 것입니다. 러시아는 군사 자산을 이용해 나토의 북동쪽 측면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2월 26일 스웨덴은 푸틴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나토는 집단으로서 가장 최근에 가입한 회원국 중 하나의 선례를 따라야 합니다. 러시아의 굴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신호입니다. 나토는 더 많은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샤를 드 고람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이후 나토는 이미 발트해에서 감시를 강화했고 해상 및 해안 감시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조치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도발마다 대응을 강화해 크렘린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러시아가 강경하게 나설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나토는 푸틴의 행동을 알고 있고 러시아의 모든 시도를 즉시 막을 것입니다. 샤를 드 고람 공격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개인적인 문제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월 26일 스웨덴이 대응으로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 불과 몇 주 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정말로 미친 짓을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협력으로 러시아의 표적을 자처하는 이유는 저희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 나토를 겨냥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